우리 대한민국 시어머니의 대표 아유, 주자들이 나오셨어요. 예, 네. 기대됩니다. 전원주 마담님 어서 오세요. 원정래 마담님 어서 오십시오. 이주아 마담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제대로 풀리셨어요. 아유. 허민아 마담님 어서 오세요. 꼴리. 정말 꼴리 김현진 마담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분석해 주실 뇌과학자 홍양표 교수님, 레전드 하석주 씨, 김명지 씨, 야, 레전드들 모셨어요. 우리 동치미 진짜 다양한 직업군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예. 우리 원종래 마담님은 사실 이제 며느리집 띠띠띠띠 뿡 이걸로 저희를 비밀번호, 너무 비밀번호 알고. 놀래켰었거든요. 네. 제가 걔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오며 가며 주려고 저는 비밀번호 제가 자신 있게 딱딱딱딱 열고 들어가서 주고 나왔어요. 안 나오셔서 며느리한테 재질을 당하셨나 이랬는데 어떻게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며느리가요. 네. 아주 순수하고 제가 뭐라 그래도 말도 못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근데 그게 이랬어요. 벌써 어느덧 제가 과거형이다. 14년 차의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요. 아주 달라졌어요. 이제는 기대된다. 그래서 기대된다. 제가 요쯤에서 한번 다시 기강을 잡아야 되지. 아니 기강을 왜 여기 와서 잡으세요?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 하실 얘기가 무서워. 많으시구나. 네 무서운 거야. 여기 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 이주아 마담님 아까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치미 첫 출연입니다. 네, 첫 출연이에요. 아이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주아입니다. 제가 다들 이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3살 연하 남편이랑 19년째 알콩달콩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능력자시네. 19년째 살다 보니까 시부모님 얘기 또 뭐 친정 부모님들 얘기 남편의 약간의 그런 얘기들 아주 오늘 동치미에서 확 풀어버리고 그래요? 예, 아니 나는 자기 표현을 하시려고. 자기 예, 바로 예. 옆에서 예, 얘기하셨는데 나는 시어머니 파가 아니라 이 며느리 파가 3대3이에요 지금. 네. 형대 세 명. 힘냅시다 며느리들. 화이팅! 아니 그리고 우리 하석주 감독님도 저희 동치미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최초세요. 신기한 건 동치미 출연을 우리 김병지 감독님 해도 된다. 적극 추천. 강추. 이렇게 1+1으로 내가 데리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추천을 진짜 옆에서 해주셨어요. 힘내라. 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토크쇼에는 좀 네. 자신이 없거든요. 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어. 그리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의견만 얘기하면 돼, 싸우면. 네. 그래서 이제 김병지한테 이제 물어봤죠. 네. 근데 병지가 저하고 어떻게 보면 30년 지기거든요. 그렇죠. 국가대표. 그치. 대표팀하고 또 프로팀하고 또 네. 감독도 하고 또 선수하고. 네. 근데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프로니까 나가. 저는 이제 형이랑 한 30년 지기 하면서 네. 뭐 어머님하고 관계, 그리고 형수와의 관계, 또 아이들하고 관계 이런 일들이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근데 형은 즐겁자고 재밌자고 뭐 팀을 위해서 한 일인데 불구하고 형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픔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근데 많구나. 또 형수님이 또 그걸 다 이겨내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버티고 결혼 생활하고. 동치미가 맞아. 이번 기회에 가서 하는 게 맞아. 아유 우리 김병지. 잘 키운 김병지 감독이 옆에서 또 하석재 감독이. 아니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하석주 감독님은 32년 차 결혼 맞죠? 네. 27년 차? 네. 그럼 두 분이 이제 그냥 가볍게 해보면은 어느 쪽이 내가 좀 더 나은 남편이다. 객관적으로 제가 좀 객관적으로? 남편 아닐까. 왜냐하면 예.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형보다 예. 돈을 좀 덜 쓰고요. 근데 형님이 뭐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건데 하루는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지 씨, 오늘 월급날 아냐?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랬더니 월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월급이 많다. 뭐 많아 지금. 월급날 카드값이 다 나간 거예요. 벌써 먼저. 뭘 쓰셨길래? 아니 예. 뭐 베풀었겠지. 베푸는 예, 거야. 근데 베푼 건데 뭐 그래도 월급은 줘야지.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형수님이 써야 되는 다 썼어. 금을 이제 돌리셨어요? 예, 그걸 놓고 봤을 때 형님보다 내가 낫다. 제가 좀 더 안정적인 남편이다. 잠깐만. 김병지 감독이 이거
밟고 일어서려고 하서 제가 아니. 이런 얘기 어떠세요? 비교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비교하려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딱 무게 잡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네. 할 얘기는 뭐 가벼운 얘기예요. 가벼워? 어머님 저희 먹고 살기도 바빠요. 아우 너무 바빠요. 많이 바빠. 아니 그냥 며느- 가벼운 거야. 바쁘다 며느리가 바빠 현대 사회 아닙니까? 어머님한테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정말 예. 한국말로 어머님 앞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누가 해 그거를? 누가 했대. 누가 했다는데 누가 아유, 했지? 세상에서 아니야. 제일 하면 안 단아한 돼. 머리를 하고 누가? 건밀한 아이고, 마담님의 이야기 진짜. 저희가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자, 건미란 마담님. 어머니. 용돈도 모자라 조카 유학 비용을 대주라고요?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어머님이 좀 심하셨네. 먼저. 나 여기 지금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쪽을 못 보겠어요. 저만 자, 전원주 선생님 주먹 내야 푸실게요. 되니까. 주먹 푸실게요. 주먹을 내가 예. 고결 그 잠깐 푸실게요. 반지가 이게 타격감이 있는 반지라서 입꼬리 좀 푸세요, 어머니. 너무 무섭죠. 나 예능이니까. 예능이 용돈 있으면 대주고 좀 유학비도 내주면 어때서 그걸 얘기해. 어머니 들어보고 역정 내실게요. 한번 네. 얘기해 볼게요. 이제 매운맛. 네.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 36, 제가 32. 그러면 이제 초혼치고는 약간 꽉 찬 나이에 가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 결혼하니까 부모님한테 손은 최대한 덜 벌리고 우리가 이제 능력껏 하자 해서 식장도 그다음에 이제 예물도 그다음에 우리 예복 입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 좀 이렇게 비용을 줄여서 진짜 알뜰하게 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잘하셨다. 예, 잘했죠. 어머니 잘했죠. 아우 대답이 들어보고 없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 신혼여행을 갔다가 딱 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알뜰하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칭찬 좀 받고 덕담도 좀 예상을 하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으니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신혼이 갔다 온 그 첫날에. 전날에. 얘기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과 신혼여행지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양가에 어느 정도 드리자가 이제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찔러서 딱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좀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때 저희가 반지를 이제 예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예물을 남편 카드로 긁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값이 한 달 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세요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당신하고 주셨는데. 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예물을 그냥 우리 스스로 한 돈으로 거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 내 돈으로 한 거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이 좁으니까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또 확장 공사비를 또 지불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금전적으로 약간 이제 빠듯한 맞아. 상황이어서. 큰 돈이 들어가. 근데 이제 새댁인데 어머니한테 이제 뭐라고 이렇게 안 돼요, 뭐 못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좀 아직은 조금 이렇게 기반이 안 갖춰졌고 나갈 때가 좀 많고 빠듯하니 조금 줄여서 드릴게요. 얘기했네. 예.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바빠요. 예. 알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했네. 또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네. 어느 날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이제 그릇 정리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전원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저 레이저가 너무 발사된다고 저쪽에서 레이저 조금만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실제 신혼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아주버님의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언어를 배우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형님네 이제 친척들 가족들이 호주, 뉴질랜드에 여러분이 나가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있으니까 딸아이를 보내면 먹고 자는 건 해결이 되니 학비만 좀 돼서 유학을 좀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형님네는 애가 이제 3명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셋 다 교육을 시키려면 이제
버겁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은 너무 보내고 싶었으나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접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니 그걸 왜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너는 이제 큰 조카인데 셋인데?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려울 때 삼촌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냐. 대박. 그러니까 뭐 어느 요즘엔 정도는 누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얘기를 자신한테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그때 한참만 아기 나와서 키우고. 이 집도 힘든데. 우리도 힘들 때였으니까 남편이 약간 좀 철부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극 T예요.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인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자르더라고요. 와, 잘했네. 아유, 그건 잘하셨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제 약간 힘드니 이게 좀 안타깝고 이게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되면 엄마가 연금도 있으시고 또 여윳돈도 있으시니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그치, 하나밖에 없는 큰 손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짜 말씀을 잘했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거기서 뭐 이제 일단락이 됐죠. 근데 형님네는 전혀 이 사건을 몰라요. 모르시고. 아, 어머님이 어머니 그냥 당신 혼자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희 딸아이도 이제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나갔다 와서 이제 굉장한 자신감도 많이 얻고 언어적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충족을 하니까 아이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아 그때 어머님네하고 우리하고 조금 힘을 해서 아이를 좀 도와줬었으면 그 아이의 미래에 그나마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조금 들죠. 아이고, 너무 따뜻하시다. 조카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너무 잘 지내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가끔 나요. 아우 그게 언제쯤 얘긴데 아이고, 어쨌든 아이고 아이고, 예. 세상에. 사실 이제 용돈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우러서 우리 생활이 요만큼인 것, 우리 생활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용돈을 우리 형편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매번 생활비를 이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이주아 마담님은 혹시 이런 어허.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다달이 조금씩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용돈을, 예.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돈이 가끔씩 이렇게 필요하신가 봐요. 근데 저한테 돈을 말씀 안 하시고 꼭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저희 가족 단톡방에 어머니가 잘 썼다. 언제 보낼까? 그러면 저는 그때 아는 거예요. 몰랐다가. 뭘 잘 썼다는 거. 네. 오. 그럼 거기다가 제가 뭘 어떻게 얼마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언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모티콘만 딱 보내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얘기를 안 했구나. 바로 보내요. 이 언제 줄까? 그러면 뭘 줘요? 그냥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미소? 뭐 이렇게 좋아요? 뭐 최고? 막 이것만 보내고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시댁 없잖아요. 단톡방에 할 수 있는 이모티가 정해져 있어. 이런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저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없어. 그냥 최고 뭐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그거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얘기를 좀 저한테 하고 이제부터 해요. 얼마인지 어디서 쓰셨는지. 그걸 저 몰라요. 이제부터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놀라세요 왜 놀라세요. 근데 네. 그 시어머님이요. 네.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자기 그 생각이랑 네. 너무 그게 부러운데요. 너무 그게 부러운데요. 아니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에 어떻게 그렇게 아들한테 아들한테 며느리 모르게. 보내라 며느리 몰래. 야, 저 어떻게 면- 그렇게 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배웠으면 며느리도 좋겠어요. 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단톡방에 거기다 이렇게 딱. 근데 해놓고. 어찌 보면은 남편분이 이 모든 좀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사건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아내는 머리 안 아프게 해주겠다 이런 배려가 있었던 아니 걸까요? 아들도 엄마 돈 쓴 적 있지 않아요? 엄마가 사업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안 준 걸까? 많이는 갚았을까?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상의는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죠? 아내하고 같이 그거죠. 상의를 저는 했었어야지. 상의만 이주아님이 했었어도. 그렇게 남편이 썼을 때 네. 네. 지금처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좀 더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좀 중요하구나.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기분이 그래도 좀 나쁘죠.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그 있지 정도예요? 않아요? 그러니까 정도. 예를 들어서 네.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남매가 있는데 저희는 사남매 중에서 저만 이 돈을 따로 관리를 해요. 부부가? 나머지는 다 이제 한 사람이 관리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을 이제 얼마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아내한테 얼마 줬다고 그랬더니 왜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얼마를 드리고 얼마 줬어? 10만 원 드렸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줄여서. 사실 더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그 정도는 드려도 돼.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많이 더 드린 걸.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 근데 뭐라고 하잖아 당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몰래 줘. 그리고 또 걸려. 이게 자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고요. 아니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이상하게 보는 거 하시네. 가져가지고 관리자라고 믿었던 남편이 저한테 얘기할 때 예. 오픈을 해서 그러면 많으니까 요 정도 하면 어떨까? 그 논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 하면 어떨까 해서 남편이 들어줬으면 모르지만 그런 그러면 10 말고 우리 그러면 30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50을 줄 수 있는 성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거 좋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듣는데 이미 눈을 저런 눈을 가지고 하니 어떻게 듣냐고요. 지금 홍영표 씨가 내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남편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구만. 아니 분명히 뇌 여성 뇌과학자도 계셨을 텐데 이거는 공평하네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내 결혼에서의 생각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어찌 보면은 생활비 자체를 내가 책임지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내가 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네. 제가 서울에서 옛날 분들이 사기를 참 많이 당하시잖아요. 맞아. 저는 아버지들. 큰 집에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 밭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어요. 하루아침에. 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비닐 자는데 실제로 뭐 주소도 없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동네에 이제 그 기사라고 절이 새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독실한 이제 불교 신자다 보니까 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절밥 같은 거 있잖아요. 스님들 해주시는 거. 거. 예. 예. 거기에 방을 한 칸을 주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저도 거기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스님하고도 식사 같이 하고 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프로를 갔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럼 잘 돼가지고 예, 젊은 프로를 이제 나이에. 갔는데 이제 돈을 좀 이제 프로 가니까 좀 많이 벌고 그 나이에 예,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내가 용돈 준 돈으로 땅을 산 거예요. 양양에다가. 20년 동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준 걸 제가 얼마를 준지 잘 모르겠는데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딱 하는 소리가 코트로 안 써. 여기다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땅은 내가 마련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했고 갑자기 이제 또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네. 그게 황당하더라고요. 크다, 이게요. 집은. 어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또 제가 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가장 많이 버니까 그렇죠. 현재시간에. 그래서 그 땅을 그 처음에 못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지고 살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 거죠. 다시 비닐하우스 예. 놨는지.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자식으로서.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집을 지어드렸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계세요. 잘 하셨네. 그 당시에 힘들었죠, 그게. 선택하기가. 그쵸. 부모님한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죠. 운동 선수들이나 예술가들은 되게 운해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해형인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좌뇌형 인간이었으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 아니 그 돈으로 땅 사셨다면서. 그래 형제가 이렇게 몇인데 왜 나한테만 해? n분의 1을 해야지. 돈을 준다는 거죠. 이게 마음을 정상하네? 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왜 나만 돼야 돼? n분의 1을 해야지. 근데 그게 독박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독박이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됐겠죠. 당연한 얘기를 아니 물어보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래 좋은 거 같죠. 자네형은 우리는 운해형이라 그러면 그럼 네. 자네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 계산을 아까 잘하는 N분의 1대1. 나한테 하나 해주면 하나 해주고. 그때는 절대 먼저 신뢰는 안 해줘.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자, 이런 좌뇌형 인간도 있죠. 김용진 감독님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았잖아요 어린 시절. 그렇죠. 저도 네. 어렵게 자랐었는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하고 누나 형이 이남일녀인데 형제 지간이 다 3년 차예요 학번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누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형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다 학비가 상당히 비쌀 때였었는데
근데 형 누나들이 석 달에 한 번씩 그 학비 내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무지받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 대고 누구 학비 안 난 친구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불러 세워서 막 말을 했어요. 이거 추척부로 모서리로 맞고 그랬어요. 그랬어. 그래서 저도 중학교 올라가려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축구를 하게 되면 장학생으로 가서 육성 해배만 내고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갈라야 됐는데 대학교 갈 실력은 안 돼가지고 제가 고3 때 자격증을 따서 제가 취업을 먼저 했었어요. 무슨 뭘로요?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안 하시고요? 축구를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팀 지금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에 제가 고3 나이 때 취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형 누나는 대학교 다닐 때고 이제 군대 갔다 갈 때니까 제가 이제 먼저 돈을 버는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부모님들께 이제 생활비 보내드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 생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생활비가 제가 계약금 받았던 거 1,000만 원 그때 드렸고 그때 30만 원씩부터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는 그 아버님 어머니 계실 때니까 매달 금액적으로 25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들었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잘했던 일이 뭐 선수 생활 하려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면서 제가 그래도 그걸 잘 지켰던 게 오히려 좀 잘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머님도 참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막내였잖아요. 어쨌든 막내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도 대단했고. 그래서 잘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게 축구라는 걸 통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가정생활 잘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왔던 거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은퇴하면서 제가 은퇴하면서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그대로 계속 드릴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하자. 그렇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사실은 당연히 두 분도 참 대단하시지만 네. 저희가 듣기로는 네. 정말 내 부모 내가 잘 모시고 섬기고 하는 거는 그 효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지만 네.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가 함께 동의하고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들들의 행동 뒤엔 며느리의 어떤 그 동의가 따뜻함이 있어야 동의가 같은 있다. 마음이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있잖아 거지. 저런 예. 분들은 아내가 동의 안 해도 그냥 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네. 동의 안 하면 안 줄 사람 같아? 아니 아까 동의 안 해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동의 안 해도 다 준다는 아니, 우리 얘기를 좀 동의를 좀 해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최고. 사랑해요 짱 이렇게 되잖아요. 뭐 아직은 뭐 내가 돈 좀 용돈 좀 보내라 뭐라 이렇게 제가 그래도 움직여서 아직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안 없어요. 집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시지 왜?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오늘 이제 듣고 가서 네. 제가 좀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이 좋아. 지금이 굉장히 좋아. 누나가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버는 사람 같으면 달라고 그래도 되는데 돈 잘 버는데 달라고 그러면 그거 제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달라 내가 뭐 이렇게 하라 이제 지네가 무슨 때때는 네. 뭐 이렇게 조금씩 네. 아직 자기네 형편이 우리 아들들도 이제 뭐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살 뿐이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가져오는 거라서 내가 참 고맙게 봤는데 네. 어느 날인가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집에 오고 그랬을 때. 예. 내가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니네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네. 뭐 또 너 뭐 때 오를 때 니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 하게 되고 돈을 못 벌 땐 너 나 용돈 좀 줄 수 있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봐 예. 줄 수 있지라고 물어보셨군요. 예.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네요. 예.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요. 배식 웃어요. 답을 안 하고. 답은 안 하고 그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지. 아니, 제가 원한 거는 네. 그래도 어머니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 옛날이라도
제가 아직 벌고 또 내가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그다음에 뭐 제가 많이 안 쓰고 나이 들면 뭐 조금씩 내가 쓰면 되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얘네들의 그 반응을 보고 싶어서 빈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다음에 나이 드시고 못 보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저는 그게 너무 그리웠죠 그 말. 근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할지라도 말이 그럼 부모 아니지. 근데 원정매 마담님은 그래서 어떻게 막 웃어서 뭐라고 했어요? 시시 웃어요. 그래서 얘는 왜 말을 안 하고 저렇게 배실배실 웃고 그래?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이 그래 네 마음에 없나 보다.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 그래? 그러면 나도 이 다음에 한번 좀 보자. 적어줬어. 그냥 한 번에 그거 그럼요 그냥 어머니 일 그만두시면 다 해드릴게요. 용돈 다 그렇죠. 챙겨드릴게요. 빈말이라도 저는 그런 게 듣고 싶어요. 빈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아니 우리는 혹시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못 지키면 너무 미안할까 봐.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안 쉬고 계속 일하시고 자녀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계속 용돈 봉투. 현금으로. 부모 마음은 네. 내가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자식들이 베풀 때가 제일 고마워. 특히 며느리들이. 며느리가. 아들은 좀 바쁘고 이러고 또 네. 그 자기 며느리도 마누라 바쁜데. 눈치 보느라고 잘 못하지만 정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마음을 제일 알아줘야 돼. 며느리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며느리가 둘인데 그것들을 봐요. 요것들이 올 때 뭘 해가지고 오나 뭘 원하나 알아. 벌써 반찬에 해오는 걸 아주 맛있게 해오는 며느리가 있고 반찬 가게에서 사가지고 오는 며느리가 이게 비교가 딱 돼. 근데 정말 열심히 해오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그냥 나가 쫙쫙 나가. 네, 예. 근데 요거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와가지고 요거는 얄며가지고 안 주게 돼. 근데 그거는 내가 주면서도 조금 주지. 조금.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확실해. 며느리가 특히 잘해야 그 집안이 편안해. 아들은 좀 바보 같아. 몰라요. 근데 며느리가 여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 며느리가 하늘이야.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정말 돈 벌어서 쓰면서도 얘네들이 올 때 내가 무시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정말 용돈을 듬뿍 주는데 그것들은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10개 만들어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요즘에는 봉투만 두툼하게, 봉투만 나는 두툼하게. 5만원짜리 그냥 20개 딱딱 넣어가지고 어우야. 10,000원짜리로 그냥 꼭경을 갖다가 다 한 장 한 장 깔아가지고 10만 원 하나 넣었는데 난 100만 원인 줄 알았어. 그 불불 떨고 나서 열어봤더니 10만 원이더라. 표정 너무 실망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형편이 그냥 뭐든지 베풀어주고 싶은데 이제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섭섭하고 며느리가 베풀어줄 때가 제일 최고로 좋아. 이게 며느리 부인들을 갖다가 잘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이에요. 저희가 무슨 훈련소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생활비나 왜냐면 다들 경제 활동을 며느리들이 하니까 이제 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둘이 같이 벌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생활비, 용돈 이런 거 다 드리면 그러면 며느리 역할이라도 조금 덜 하고 약간 면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돈으로 퉁치고 명절에 안 가도 되죠. 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뭐라 그러지 갈비찜 제외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 제외 뭐 이런 거. 명절 때 한 번쯤은 친정으로 먼저 그렇지. 가기.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게 불구하고 있어줘야 시댁에서 되는데. 계속 그래도 할 건 그건 네 사정이고 이건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 없으세요, 며느리들은? 저는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다 있다니까 있으시네요. 여전히. 난 억울한 일은. 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연애 기간이 짧았고 결혼이 좀 급하게 이루어져서 그 급하게 이루어졌어. 양가의 문화를 안 돼. 파악을 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제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체크했어야 돼.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걸로 제사가 있는데 어이구. 근데 저는 그때 연차가 어리니까 회사 무조건 나가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 뭐 이제 휴가를 낸다, 뭐 방송을 빼달라가 이제 안 통하는 때였어요. 아유,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그거를 때에 맞춰 가서 전도 붙여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며느리의 이제 역할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좀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체력이 좋은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어머님이 조금 제 사정을 그래. 아시면 또 이제 아들도 그런 같은 직업인데 그러니까 알 텐데. 그런 불규칙한 생활에 아들도 고생하는 걸 보셨으니까 한 번쯤은 뭐 이제 이번에는 좀 쉬어라. 쉬어라. 너 나오는 거 봤다 새벽에. 그렇지. 이번 제사는 너는 좀 제외다. 네. 너무 힘들게. 그게 하니까. 힘드시면 천천히 와라. 조금 뭐 쉬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냥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또 말이라도. 아니 제가 뭐 가지 우리가 또. 늦게라도. 그게 마음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하네. 맞아요. 어머님이 말이라도 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말이라도. 근데 없어. 이제 어머님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제사 때가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머릿속에 뭘 사야지 일하고 오면서 시장 들러서 장을 봐서 일주일 이상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낸다. 나 때는 나오는군요. 그렇죠. 나 때는 그랬는데 죽기 살기로 내가 하겠다 맘먹으면 못할 게 없다. 정신이 몸을 이긴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죽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군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섭섭하다. 어머님의 그 철학이 틀린 말씀은 그치, 아닌 건 맞는 너무 얘기지. 틀린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섭섭하긴 하지. 내가 그렇죠. 힘들 때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내가 제사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제사 오지 말라고 준비한다고 하면 그러지, 그치 신경 그럼요. 신정엄마는 쉬라고 하실 수 있죠. 무조건 쉬라고 그러죠. 네, 그런 아 이거는 그런. 이주아 마담님은 이런 거 왜냐면 결혼 지금 그렇게 오래됐으면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 미국에 사세요. 아이고 아이고, 축복받으시는 아이고 잘 예. 멀어. 시집 잘 가셨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집살이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제사 가고 이런 거 제사 없군요. 지내고 뭐 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저희가 가면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서 있잖아요. 시댁에 가면 네. 한 달이나요. 한 달 정도. 미국이니까. 네, 미국이니까 간 김에 이제 한 달 뭐 보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침 남편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손이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좀 하고 뭐 회도 좀 뜨고 떡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고기 있으면 뭐 이렇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 해가지고 하죠. 그랬더니 한 번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너무 많이 하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안 좋아서 좀 그 자리를 좀 피했어요. 피하고 이제 가서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막 그랬더니 됐다 들어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냉장고 제 옆에 있었는데 확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무서워서 냉장고 문을 확 열더니 거기 얼려있던 고기랑 뭐 생선 이런 걸 막 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내 아들 아니, 생일에 더 아들 많이 며느리 해야 오면은 되는데 해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하지 말래니까. 하지 말래니까 그래, 엄마 맞아. 입장에서는 그럴 때 그럼. 아 조금만 하시죠 이러지 말고 어머니 뭘 이렇게 이것도 많이 맛있겠다, 하셨어요. 저것도 맛있겠다 했어야 되나 봐. 어머 이것도 하셨어요. 저거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뭐 미국이잖아. 준비를 많이 한 거야. 뭐 서울에 지방에서 와도 선생님 반가울 텐데 미국까지 가는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 맞다, 맞아. 많이 그거 먹여보고 맞아. 싶었는데 성의껏 하고 남으니까. 어머니 막 그걸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어머니 힘들까 봐. 너무 많으니까. 어머님 고될까 너무 봐. 많으니까.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거 좀 조개도 조개 종류대로 다 하고 막 새우에다 못 맞춰. 현실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비율을 맞추면 어머니는 힘들어도 그게 좋은 거야. 아니 그래도 그것도 하시는 거 많이 안 들어와도 아프다 그러고. 아니 지금 오늘 안 들어와도 이 다음에도 안 들어와도 좋아. 사랑과 전쟁을 보는 것 같아. 예쁘게 하라 이거.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많이 쓰시고 힘드시니까 저는 이제 그거 다 나중에 그래, 우리도 그러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건데 막 다 살라실까 집어 던지고 하니까 아니 어머니 너무 무서워- 바보야 왜 버리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아니 안 가겠다 일로 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생각이 나요. 그랬잖아요. 막 말만이라도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만이니까 말만이라도 이게 참- 저희가 동치미가 저희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왔던
나왔던 게 시어머니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럼요. 서로 말을 똑바로 직선으로 하지 않고 계속 돌려서 알아듣게 말하기를. 저 예. 말씀이 맞는 게 저는 이제 그 저희 처갓집이 전라도예요. 네네. 그 처음에 결혼하고 갔는데 집 근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 홍어를 썩혀놔가지고 다 삭히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 저 충청도 그 고향이 충청도에서 이 홍어는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에다 안방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방에다 해놔요? 옛날에 푹 익어야 되는 푹 익어서. 삭히니까. 네. 그걸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되냐. 근데 먹으니까 막 입도 불어트고 막 토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어거지로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먹진 처갓집하고 지금도 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그럼 갈등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처음에 그거를 싫다는 말을 못 한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걸 하느냐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을 해서 어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 부터가지고 밥으로 터가지고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주아 씨에게. 아니 근데 또 이 정도 갈등이면 우리가 그래도 뭐 부르트면서 맛있었다고 1년에 몇 번만 먹으면 되는 건데 더한 게 있어요? 더 뭐 어머니랑 이제 아내분께서 좀 더 큰 갈등이 있으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면서 네. 종교적인 갈등이 커 맞아. 그렇게 이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에 예. 계셨구나. 맞아. 저희는 집안 대대로 이제 불교 집안이고 네. 뭐 친척도 다. 근데 아 제일 크지. 저희 와이프만 유일하게 기독교예요. 예,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교회 조금씩 나가니까 이제 당연히 들어오면 이제 교회는 안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표팀 합숙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한 6개월 정도가 대표팀 합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뭐 와이프가 의지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하던 게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경주에서 대표팀 합숙을 하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누나한테. 엄마가 졸도했다고. 엄마가 졸도했다고. 왜? 그 나는 갑자기 대표팀 훈련하고 이제 들어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왜 졸도했냐고.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통화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 종교로 얘기하다. 예. 이거 하신 거구나 예. 뒷목. 그래서 항상 이제 불안인 게 뭐냐면은 제가 떨어져 있을 때 제사 지내고 이럴 때 집사람하고 저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어떻게? 집안일을 하는데 제사를 안 지내요. 아 음식 마련은 예, 다 음식 하는데 하고 장만은. 빠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은 이제 누나들이나 이제 형이나 엄마가 저한테 전화 오면은 엄마하고 이제 식구들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너무 지금 화가 날 정도로 막 미웠어요. 왜? 왜냐면 대표팀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외적인 이 가정사로. 종교적인 사람 문제로 들리게요. 전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오면서 졸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당장 어떻게 했어요? 기절하지 뭐 진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 바로 한 거예요. 엄청 야단친 거예요. 근데 너 뭐라고 했는데 졸도했냐 그랬더만 그냥 기본적인 얘기더라고요. 졸도했냐? 예. 어머니 섭섭했겠다 또 안에. 제가 다른 거 다 잘 테니까 교회 가는 것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 교회 가지 마. 안 된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구할 가지가 수 없다. 있으면은 네가 다치고 뭐하고 옛날 어른들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 예. 와이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힘드니까 가족 회의를 했어요. 서울에서. 누나들하고 형하고 엄마하고 저희 와이프,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다 얘기해보자. 이제 다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고생 많이 하고 혼자 있는데 또 애들 키우고 있는데 친구들도 없고 항상 나를 위해서 또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머니하고 형하고 누나가 나한테 막 그냥 갑자기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 누구 야, 아들이야? 너가 뭐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안 돼. 불교 부처님한테 기대했으면 예. 이 정도 컸는데. 절에서 자랐으니까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근데 이제 어머니도 안 된다고 그러고 형이 막 또 저한테 뭐라 그러고 내가 그래서 그만 얘기하라고 지금. 나 더 이상 얘기하면은 나 진짜 돌아버리니까 그만 얘기해. 근데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 경제가 알거든요. 성격이 급한 거. 제가 바로 일어났어요. 그 농 있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형 집이니까 주먹으로 그냥 하고 발로 이단 옆에 날아가고 머리로 농을 했는데 농에다가? 예, 농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저기 와이프한테도
너 나 이혼해. 엄마 나 족배에서 파. 형 누나 니도 자 족배 파. 나 상관없어. 나 혼자 살 축구 안 해. 그만둬. 그리고 내가 나가버렸어 그냥. 손에 피가 질리려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종교적인 갈등은 이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돼. 저는 이혼할 각오, 진짜 부모 안 볼 각오하고 그에 조금 연기도 있었지만은 안에 잠깐만요. 종교 갈등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지. 결국은 그렇게 내 성격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이렇게 돼요. 하기 잘한 건 아니야. 잘한 건 아닌데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긴 해. 약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저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오죽하면, 돼. 예. 진짜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제가 경제적인 어머니 용돈이나 모든 게 제한테 다 나와. 그 집안에. 예, 집안에 뭐 큰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나가는데 다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러고 나갔어요. 축구도 안 한다 그러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지금 우리 종교는 지금도 어머님도 아니 또 불교고 집사람이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저도 따라서 이제 교회 다녀요. 근데 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데 너무나 잘 살아요. 아 그때부터 왜 인정을 그 일을 했군요. 있는 뒤부터는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안 치면 해결이 안 돼. 오죽하면 저렇게 가만 하셨겠어요. 생각해봐라. 그 집에 있던 농 갑자기. 아유 나한테 왜 이래? 아니 그래서 너무 아니. 나중에 다 그렇게 안 물어줬어요. 하면 아 물어줬어. 물어주시겠죠.